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아침 시너지 뉴스 IT 과학면 네이버의 IT 과학면에서 재밌는 기사를 또 발견했습니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이요, 중국도 우주에서 AI 작동시켰다.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우주에서 AI를 작동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과 함께 궁금증을 자아내는 기사죠. 일단 뭐 제목을 보면은 미국에 이어 중국도라는 말을 보면 미국에서 이미 먼저 우주에서 AI를 작동시킨 사례가 있고 이제 연이어서 중국도 우주에서 AI를 작동을 시켰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중국 ADA 스페이스라는 회사겠죠. 무튼 이런 단체가 우주에서 알리바바 AI를 구동했다라고 합니다. 알리바바라는 회사 다들 아시죠? 상거래 사이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데 자체적인 AI가 있나 봅니다. 뭐 언제 설립되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AI에 대해선 AI가 제일 잘 알겠죠. 알리바바 AI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라고 구글에 쳐보겠습니다. 우지아 알리바바 그룹 부사장은 AI는 인텔리전스, 지능에서 행동을 실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며 Q-WAN 앱은 현실 세계의 서비스와 깊이 연결된 형태로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알리바바의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라고 했답니다. 지금 AI가 나온 지 꽤 됐죠. 사람들이 챗GPT와 같은 어떤 AI 툴을 사용한 지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죠. 거의 10년이 넘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10년이 좀 덜 됐거나 이제 막 AI 툴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사용을 하게 된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이제 AI가 지능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행동을 직접 실행하는 에이전트, 에이전시라고 하면은 보통 뭐 시크릿 에이전트 하면은 비밀 요원,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뭐 어디 다른 팀으로 만약 이적을 했죠. 뭐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유명한 구단으로 이적을 할 때 뭐 에이전트를 통해서 뭐 소속사를 통해서 뭐 계약을 맺는다 이런 말을 할 때 에이전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 어떤 에이전시로서의 그런 AI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알리바바 그룹 부사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 알리바바 AI의 이름은 QN 앱이다 라는 거죠. 자, 기사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중국의 ADA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우주에서 우리가 알리바바 AI를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또 기사에서 다룰 것들, 미중 우주 데이터 센터 경쟁 가속, 우주에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늘어나는 AI 사용량, 그리고 그에 따른 전력 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촉진시키는 데이터 센터 증축, 건설, 관리,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죠.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이제 최근에 제가 봤는데 어디 의정부인가 어디 진짜 대규모
AI용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다고 하고, 챗GPT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지금 AI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뭐 관리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짓고 있죠. 확대시키고 있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항상 강조를 하고,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을 독려하고 투자하고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 센터 증축을 가속화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다르죠. 이미 우주에 인공위성들을 뭐 수백 기에서 수천 기 쏘아 올려서 앞으로 뭐 2030 몇 년까지 위성 몇 기를 쏘겠다, 몇백 기, 몇천 기를 더 쏘겠다, 이것들로 바탕하여서 뭐 데이터 센터,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지금의 대한민국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뭐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그렇죠. 세계 첫 우주 AI 타이틀 두고 홍보 경쟁도. 우주에 결국에는 인공위성들을 쏘아서 올려서 인공위성들을 링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킹을 구축을 하면 이제 이게 우주에서의 어떤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한다는 게 제 추측인데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게 현재 AI가 전 세계에 보급되고 사람들이 AI를 접하게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주 AI라는 게 당연히 런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계 첫 우주 AI 타이틀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홍보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자, 밑에 사진은 아까 알리바바 AI 발언한 중국 ADA 스페이스의 우주 데이터 센터 개념도입니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진 한번 볼게요. 확대를 했더니 뭐 그냥 엄청 어렵고 복잡한 어떤 인공위성들이겠지만 그림으로 보니까 단순하죠. 인공위성 뭐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12번까지. 이거는 마치 뭐 시계를 보는 것 같죠. 1시부터 12시까지 있는 것처럼 1번부터 12번 인공위성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거의 뭐 규칙적으로 돌고 있는 사진이죠. 궤도를. 이런 식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 ADA 스페이스에서 밝힌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개념도입니다. 기사 읽어볼게요. 우주 데이터 센터로 인공지능에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아보기까지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6일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우주 데이터 센터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온 왕야보 ADA 스페이스 부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의 1호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알리바바의 AI 모델인 Q13를 작동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 놀랍죠? 우주 데이터 센터로 지구에서 질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에 인공지능이 상주하고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서 혹은 뭐 로봇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인공지능의 질문을 지구로부터 보내면 답변을 받아보기까지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이걸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우주 데이터 센터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온 왕야보 ADA 스페이스 부사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게 작년 11월부터 우리는 1호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알리바바의 AI 모델, 아까 저희 구글에서 찾았죠? Q1, 3를 작동시키고 있다. 지금 뭐 한 3달째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작동시키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성능 AI 칩을 탑재한 인공위성 12기를 우주로 쏘아 올렸다. 자, 아까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봤죠? 1번부터 12번 위성까지 있습니다. 여기 ADA 스페이스에서 밝힌 어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개요도, 개념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12개의 위성들이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돌고 있죠?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한다는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지금 3달째 알리바바의 AI 모델 Q13라는 것을 지금 이런 형식으로 12개의 인공위성을 통해 데이터 센터의 형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성능, 이거 읽었죠. 네.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의 AI 가속기를 탑재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 위성들은 각각 1초에 744조 번의 연산이 가능한 능력을 갖췄다고 했다. 자, 이제 AI는 알리바바에서 개발한 AI 모델인 Q13를 작동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AI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AI 가속기, 정말 중요한 어떤 기능을 하는 가속기죠. AI 가속기는 어떤 회사에서 개발한, 어떤 회사에서 상용화한 그러한 가속기를 탑재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위성들은 각각 1초에 744조 번의 연산이 가능한 능력을 갖췄다고 했다. 1초에 수백 조 번의 연산이 가능한 정도의 어떤 초고능, 뭐라고 할까요? 거의 뭐 초능력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연산에 있어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뭐 저희가 옛날부터 흔히 쓰던 계산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어떤 것에 대한 해답 혹은 아웃풋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산을 하죠. 연산을 하는데 이 속도가 1초에 744조 번의 연산이 가능한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 관영신경보는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를 우주에서 곧바로 연산시키는 천감천산의 시대가 열렸다며 AI가 정식으로 우주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신경보라고 하면은 뭐 언론 매체겠죠? 여기서 이제 위성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어디서 했겠어요? 지구에서 했겠죠? 이러한 데이터를 우주에서 곧바로 연산시키는, 저희 아까 봤듯이 여기 맨 위에 지구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로 AI의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아보기까지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 걸로 봐서 지구에서 데이터를 보내면은 우주에서 곧바로 연산시키는 게
이렇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어떤 단계에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러한 형태, 위성이 수집해 가지고 데이터를 우주에서 곧바로 연산시켜 버리는 게 천감천산이라고 합니다. 뭐 중국어 사자성어겠죠.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며 AI가 정식으로 우주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자, 현실이 된 거죠. 우주에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들이 증축이 되고 있고 혹은 증축이 되었고, 그를 기반으로 AI가 우주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거라고 하죠. 지구에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 지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면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들 혹은 기타 장치들이 이것들을 받고 수집해 가지고 분석하고, 그리고 AI라는 어떤 것들, AI 툴이 될 수도 있겠고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AI, 뭐 어떤 형태인지는 저희가 모르죠. 그래서 AI가 수집한 데이터들, 분석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지구로 다시 답변을 보내는, 그게 2분이 채 걸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미국, 중국의 AI 경쟁이 우주 데이터 센터로 번지고 있다. 결국에는 예전의 미국과 소련의 어떤 군사적인 체제 전쟁이 있었다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알 수 없는 그 냉전이랄까요? 경제적인 어떤 이강 체제에서의 대립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죠. 이것이 지구를 벗어나서 결국엔 우주로 옮겨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우주 강국, 국방 강국에서 우주 강국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어나가는 미국과 중국임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난달 미국 우주항공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가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AI를 작동시켰다고 밝힌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중국에서도 비슷한 성과 보고가 나온 것이다. 자, 시초는 미국입니다. 미국 우주항공 스타트업, 우주항공과 관련된 어떤 스타트업 회사인 스타클라우드가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AI를 작동시켰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초가 아니라 스타트업인 스타클라우드가 AI를 우주에서 작동시킨 것이 세계 최초고,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외계에 인류가 사는 어떤 사례를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클라우드가 우주에서 AI를 최초로 작동시켰다고 밝힌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중국에서 비슷한 성과 보고가 나온 거죠. 미국에서 스타트를 끊으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랴부랴 따라가는 형태의 어떤 발표를 한 건지, 실험과 보고와 발표를 한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도 이러한 성공적인 실험 결과를 감추고 있다가 뒤늦게 발표만 한 건지 저희가 알 수 없죠. 뭐 기사에 이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날 중국 매체들은 ADA 스페이스가 우주 컴퓨팅 네트워크를 구축해 AI를 구동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잇따라 보도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DA 스페이스라는 회사, 이곳은 뭐 AI를 만드는 회사인지, 뭐 AI 가속기를 만드는 회사인지, 혹은 뭐 로켓을 쏘는 회사인지 저희는 몰랐는데,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우주 컴퓨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무튼 이런 활동을 하는 회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알리바바 AI를 작동을 시켰고, 그리고 중국에서 알리바바 AI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주에서 사용된 가속기는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이 기사의 주인공인 AD 스페이스라는 회사는 우주에서 컴퓨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회사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성공 사례를 뭐 미국이 최초로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성공 사례라는 것은 우주에서 AI를 작동을 시켜서 성공을 했다라는 사례를 미국에서 최초로 스타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성공을 했음을 밝혔고, 잇따라 몇 달 만에 중국 기업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이제 일제히 중국 매체들이 보도를 한 거죠. 스타클라우드가 단 한 기의 위성을 통해 AI를 시범 구동한 것과 다르게 중국은 12기 위성으로 실질적인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기술 면에서 미국을 앞질렀다는 주장이다. 뭐 스타클라우드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기 위성만을 통해서 이것을 시범 구동을 했다고 해요. 시범 구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간소화된 형태로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그만큼 실패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줄인 형태지만 간소하게 하죠. 그것과 다르게 중국은 12기 위성, 그러니까 스타클라우드라는 미국 회사가 위성을 한 개만 쏘아 올려가지고 이거를 시범 구동을,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를 한 겁니다. 한 것과 다르게 중국은 12기 위성으로 위성을 12개나 쏘아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바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ADA라는 곳은 앞문장에서 봤듯이 이런 위성들을 네트워킹 시켜서 어떤 컴퓨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저희가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2기 위성을 쏴가지고 실질적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타클라우드가 최초로 한 것은 뭐 베타 테스트에 가까운 어떤 시험 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험 운용이 아니라 바로 그냥 12개나 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면에서 미국을 앞질렀다는 주장입니다. 우주항공 업계에선 냉전 시대 미국과 구소련이 우주 패권을 두고 벌였던 치열한 홍보전을 다시 보는 듯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옛날에 지금의 러시아죠. 러시아가 소련일 때, 소비에트 연방일 때 미국과 소련의 어떤 피 튀기는 우주전쟁이 있었죠. 달에 누가 먼저 우주선을 보내느냐, 달에 누가 먼저 사람을 보내느냐를 두고 각축전을 벌였었는데, 뭐 러시아가 그때 앞서가는 양상이었다가 뭐 미국이 또 치고 가고 치고 올라가고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우주 패권을 두고 벌였던 어떤 치열한 피 튀기는 홍보전을 다시 보는 듯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형태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위성을 누가 더 많이 쏘아 올리느냐, 누가 더 훌륭한 뭐 데이터 센터를 짓느냐, 누가 더 멋진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느냐, 이런 것들을 두고 지금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무혈 싸움이죠. 뭐 일각에서는 인공위성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공격, 우주에서도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군사적인 어떤 전쟁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지만 뭐 지금은 모르죠. 치열해지는 우주 AI 경쟁. 미개척지인 우주 데이터 센터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다. 뭐 우주 데이터 센터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새로운 것, 새로운 개념, 새로운 기술, 뭐 새로운 사업
하면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건 미국과 중국이죠. 언젠가부턴. AI 같은 경우도 지금 AI를 섞어내는 나라가 AI의 어떤 체제, 시스템에 있어서 우수성을 먼저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경쟁과 홍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역시 2강이죠. 미국과 중국의 싸움입니다. 규모 면에선 중국이 앞서고 있다. 규모라는 거는 양적인 거라고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중국은 ADA 스페이스를 선두로 스타 컴퓨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2035년까지 위성 2,800기로 구성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지금 스타 컴퓨팅이라는 프로젝트를 중국이 추진 중인데, 뭐 아마 민간 주도로 어떻게 우주로 진출을 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한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어느 정도 국가 주도의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것에 선두로 나서는 ADA 스페이스라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를 주도하는 중국의 스타 컴퓨팅 프로젝트라는 것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타 컴퓨팅 프로젝트가 뭔지 봤더니 2035년까지 위성 2,800기로 구성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양적으로 뭐 규모의 어떤 위대함을 보여주겠다라는 중국의 어떤 목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2,800기면 로켓을 몇 번을 쏘아 올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로켓 발사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재사용 로켓의 개발 능력, 제조 능력, 그리고 결국엔 재사용 및 비용 절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2,800기나 쏘아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텐데요. ADA 스페이스 측은 지난해 위성 12기로 구성된 1그룹 조성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엔 2, 3그룹에 쓰일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했다. 자, 이제 중국이 우주로 가는 데 있어서 ADA 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선두에 세웠고, 그리고 ADA 스페이스 측에서 이런 과제들, 부여된 미션들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미션들인지 봤더니 작년에는 이제 위성 12기를 쏘아 올려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AI 실험까지 해버렸다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밝혔는데, 올해는 2, 3그룹, 그러니까 작년에 쏘아 올린 12기의 위성은 1그룹에 포함된 어떤 위성들이었고, 올해는 2, 3그룹에 쓰일, 다른 그룹에 쓰일 위성들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지만 중국 정부가 15차 5개년 계획 2026에서 2030년 5년간 항공 우주 분야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두기로 한 만큼 대규모 지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DA 스페이스라는 기업은 민간 기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혹은 주도 같은 국가 주도의 어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죠, 정부에서. 자, 이에 맞서는 미국을 보겠습니다. 이에 맞선 미국은 고성능 AI 가속기와 더 많은 기업의 참여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에 질 수 없죠, 미국도. 그래서 고성능 AI 가속기, 앞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에서
시범 구동 12기의 위성을 쏘아 올려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버렸고 이것을 토대로 AI가 우주에서 작동을 하는지 실험을 했더니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근데 AI 가속기를 어떤 가속기를 썼는지 밝히지 않았죠. AI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QN3라는 것을 썼는데 가속기에 대한 정보가 이 기사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서 미국은 고성능 AI 가속기와 더 많은 기업의 참여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뭐 뒤에는 어떻게 내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이렇게 유도하고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ADA 스페이스라는 기업을 선두로 세워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분위기였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민간 기업들의 참여로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어떤 기류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스타클라우드, 앞서 말씀드린 최초로 우주 AI가 성공할 수 있음을 알려줬던 그런 스타트업이죠. 스타클라우드가 쏘아 올린 한 장의 엔비디아 H100, H100는 그 칩이죠. 엔비디아 H100는 1초에 약 2000조 회 연산이 가능해 AD 스페이스 위성 3개 계산량에 맞먹는다. 자, 아까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었죠. AD 스페이스 위성에서 1초에 744조 회의 연산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스타클라우드가 쏘아 올린 한 장의 엔비디아 H100이라는 칩이 1초에 2000조 회 연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의 뭐 3배죠. 그래서 AD 스페이스 위성 3개의 계산량에 맞먹는다. 그러니까 스타클라우드가 쏘아 올린 어떤 인공위성의 연산 능력의 AD 스페이스가 쏘아 올린 위성 3개에 맞먹는다고 하는 거죠. 이 회사는 오는 10월 H100에 이어 성능이 더 개선된 엔비디아 블랙웨어 칩을 탑재한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인데 위성 숫자는 적더라도 전체 연상력 면에선 중국을 곧바로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스타클라우드가 세계 최초로 우주에 인공위성 한 기를 쏘아 올렸는데 그게 H100,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칩이 탑재된 거였고 그 H100이라는 칩은 중국의 AD 스페이스가 쏘아 올린 위성의 어떤 AI 가속기 혹은 연산 장치 이것의 연산 능력의 3배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성능이 더 개선된 엔비디아 블랙웨어 칩을 탑재한 위성을 또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안 되는 것. 위성 숫자는 적더라도 전체 연산력 면에선 중국을 곧바로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퀄리티와 퀀티티의 싸움이죠. 질과 양, 퀄리티 면에서 밀어붙이는 미국, 그리고 양적으로 밀어붙이는 중국,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아까 보면은 인공위성을 2800기를 쏘아 올려가지고 중국이 데이터 센터를 조성한다는 게 목표라고 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2800기를 쏘아 올릴 만한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우리는 그만큼 쏘아 올릴 필요가 없다. 어차피 ADA 스페이스가 쏘아 올린 위성의 연산력의 3배에 달하는 엔비디아 칩이 우리 스타클라우드에 실렸었고 결국에는 중국이 인공위성 3개 쏘아 올리면
우리가 한 번 쏘아 올리는 거랑 결국에는 연산력 면에서는 똑같다. 아웃풋이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게 위성 숫자는 중국보다 적더라도 전체적인 연산력 면에선 중국을 곧바로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왜 그렇다고 했죠? 이미 칩, 연산 능력을 갖춘 칩에서는 중국 위성 3개의 계산량에 맞먹는 만큼 저번 시험 구동 때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더 개선된, 그것보다 더 연산력이 개선된 엔비디아 블랙웨어 칩을 탑재한다고 하니까요. 인공위성 숫자는 적더라도 연산력 면에선 중국을 곧바로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죠. 이 밖에도 구글이 자사 텐서 처리 장치 TPU라고 불리는 자사 텐서 처리 장치를 탑재한 위성을 지상과 연결하는 선캐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세계 최대 민간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V3 위성들을 데이터 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민간 우주 기업들의 참여를 이렇게 장려하고 독려하는 분위기라고 했죠. 그럼에 따라서 네로라는 데이터 회사들, 인공 위성 회사들, 뭐 로켓 회사들 다들 참여하는 거죠. 참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어떤 텐서 처리 장치라는 게 있나 봐요. TPU라는 것을 탑재한 위성을 지상과 연결하는 선캐쳐겠죠. 뭐 태양을 잡는다라는 뜻을 가졌겠죠.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회사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스타링크, 저희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스타링크의 V3 위성들을 데이터 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스타링크라는 인터넷 서비스가 한국에도 최근에 상륙했죠. 뭐 이용료가 좀 비싸고 장비 렌탈 비용이라든지 장비 설치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 비싸다는 어떤 단점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스타링크라는 서비스가 정말 대단한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전쟁통에 이렇게 통신망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우주에 깔아놓은 촘촘한, 저희가 밤하늘에 별을 봤는데 이게 별인지 스타링크 위성인지 모를 만큼 촘촘한 어떤 네트워킹이 된 V3 위성들,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쟁 중에 먹통이 된 우크라이나 그리고 뭐 주변국들의 통신망을 복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일론 머스크가 도와줬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스타링크가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독료를 통해서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지구에서 어떤 재난이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주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계속 사용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를 많이 가입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과의 우주전쟁에 구글도 참여하고 이제 스페이스X까지 기존에 깔아놓은 V3 위성들을 데이터 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미 다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에는 단점도,
AI 업계에선 거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수인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를 지상에서 우주로 옮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시각이 많다. 거대한 컴퓨팅 자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컴퓨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인 컴퓨팅 자원, 그것도 거대한 컴퓨팅 자원.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지상에서 우주로 옮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시각이 많다. 뭐 옮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지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데이터 센터 건물을 뭔가 우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뭐 우주선에 실어 보낸다든가 뭐 우주선으로 견인을 한다든가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인공위성이 획기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옮긴다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시각이 많다라고 합니다. 토지, 전력, 수력 등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를 지구 위에서 무제한 확장하고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지구는 저희가 생각하는 지구는 되게 작은 행성이죠. 뭐 태양계 행성들을 보면은 지구보다 큰 행성들이 훨씬 많고 뭐 비록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인간이 살 수 없다거나 뭐 온도가 너무 낮아서 인간이 살 수 없다거나 혹은 온도는 적당한데 물이 없어서 인간이 살 환경이 못 된다거나 이런 행성들이 많은 거죠. 무튼 행성은 지구라는 행성은 그냥 땅덩어리로만 봤을 때는 우리 인류가 소비하는 토지, 전력, 수력 이런 걸 계산하면은 감안을 해 보면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이 땅에서 데이터 센터를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주로 가려는 그런 미국과 중국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대한민국과 기타 우주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목표가 있는 게 아닐까요? 필립 존스턴 스타클라우드 최고 경영자 CEO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지상 데이터 센터보다 10배 이상 낮을 것이라고 했다. 자,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게 지구, 그러니까 지상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이 10배 이상 낮을 것이라고 했다. 왠지 한번 볼게요. 날씨와 밤낮에 구애받지 않는 태양광을 24시간 내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태양빛이 없는 그늘진 면의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선 AI 가속기의 발열을 잡기 위한 냉각 시설에 따로 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요즘 유튜브 보면은 이런 정보가 많이 나오죠. 일론 머스크가 우주로 가는 것이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많은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이유가 여기 나오죠. 날씨 그리고 밤낮에 구애받지 않는 태양광을 결국에는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지상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원자력을 이용한다거나 뭐 기타 수력 발전이 있을 수도 있고 화력 발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발전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 위험성도 있는 거고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걸 보면 태양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면 거의 모든 리스크들이 사라진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을 밤낮이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24 시간 내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태양빛이 없는 태양의 영역, 그러니까 햇빛의 영역 밖에 있는 그늘진 면의 온도는 마이너스 20도, 270도,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AI 가속기를 돌리면 발열이 생기는데, 이런 발열을 잡기 위한 냉각 시설에도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타클라우드의 대표인 필립 존스턴, 이분도 일론 머스크와 궤를 같이 하는 거죠. 다만 단점도 뚜렷하다. 우주의 고에너지 입자로 칩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사선을 막는 설계가 필요한데, 비용도 늘어나는 데다 성능도 지상 데이터 센터보다는 20에서 30% 떨어지게 된다. 단점도 있는 거죠. 우주의 고에너지 입자로 칩 손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막기 위해 방사선을 막는 설계가 필요한데, 칩 손상, 그러니까 칩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비용이 늘어난다.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에도 지상 데이터 센터보다 20에서 30% 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뚜렷한 단점이 있다는 거죠. 우주에서 수많은 입자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고에너지 입자라고 하는 것이 칩 손상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칩 손상, 인공위성이 돌아감에 있어서 연산 능력, 연산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칩,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칩이 손상이 되는 것으로부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 전체의 설계단에서 어떤 방사선을 막는 그런 설계가 필요한데, 이것이 또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설계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상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지상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보다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20에서 30%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성능 면에서 20~30%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주에서 위성이 고장날 경우 이를 수리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기도 어려워 일정 주기마다 아예 새로운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해 우주 쓰레기를 양산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음, 우주에서 위성이 고장나면은 사람을 보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주에 고장날 위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이 항상 상주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상용화가 되고 있지만 로봇들을 보낼 수도 없는 거죠. 참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고장이 나면은 일정 주기마다 아예 새로운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한다는데, 그것도 비용도 만만치 않겠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주 쓰레기를 양산한다는 문제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우주 쓰레기라는 개념이 뭐 유튜브에서 제가 얻은 얕은 지식이지만, 그냥 작은 티끌 같은 우주 쓰레기가
어떤 우주의 어떤 환경에 맞물리면서 뭐 소행성으로 발전이 된다 그랬나? 뭐 소행성이 이루어진다. 뭐 우주 먼지들이 뭉쳐져서 뭐 소행성만한 어떤 것이 된다. 이런 표현을 봤을 정도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스케일의 형태로, 형태라기보단 존재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 쓰레기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가 되는 거죠. 특히 우주와의 통신 연결 속도가 빠르지 않아 우주 데이터 센터를 자율주행, 금융 트레이딩 등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서비스에 활용하기엔 아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 연결 속도, 지구와 우주 간의 통신 연결 속도겠죠? 이게 빠르지 않다고 합니다. 아까 중국에서 실험에 성공한 지구에서 우주에 있는 AI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우주에 있는 AI가 지구로 답변을 보내오는 데까지 2초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구글에다가 무언가를 검색을 합니다. 자, 저 지금 컴퓨터 유선 인터넷보다 훨씬 느린 핸드폰 5G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경쟁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쳐보겠습니다. 자, 몇 초인지 세보겠습니다. 검색 누르고 1, 2, 3. 자, 3초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뭐 VPN을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한 1초는 걸리겠죠. 그래서 구글링을 이렇게 하면은 한 1초에서 3초 정도 나올 거예요. 5G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면 1초에서 3초 정도 나오는데, 아까 중국에서 시범구동에 성공한 AD의 스페이스라는 기업의 어떤 지구와 우주 간의 통신 2초가 걸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2초 정도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속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자율주행이나 금융 트레이딩 등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서비스에 활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데이터 처리와 서비스에는 이용이 지금 당장 가능한 정도지만, 뭐 2초 정도 걸리는 게 자율주행이라든지 금융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고 한치의 딜레이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서비스에 활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 시너지 뉴스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이은 우주 경쟁, 우주 전쟁, 그리고 AI와 결부되는 어떤 앞으로 인간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미래가 반영된 조선일보의 미국 이어 중국도 우주에서 AI 작동시켰다라는 기사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